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개그맨 김민수입니다. 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 현대인들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을 했죠. 가장 큰 어리석음은 다른 종류의 행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 자, 이렇게 바쁘게 사는 동안 나와 가족의 건강을 놓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고 챙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의 문을 마구마구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요즘에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 하는 분들, 또 미용을 위해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하지만 이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들의 기준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두 가지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체질량 지수라는 BMI고 다른 하나는 이제 허리 둘레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키가 이제 175cm의 몸무게, 체중이 90kg라는 분을 예로 들면 체질량 지수는 이제 체중, 예, 그래서 90으로 하고 그 다음 이제 175cm이기 때문에 이걸 미터로 계산해서 1.75 곱하기 1.75 해서 90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29.39가 나오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제 저체중 체질량 지수는 BMI가 18.5 미만이고, 예, 정상 체중은 18.5에서 24.9에 해당이 됩니다. 예, 과체중은 25에서 29.9에 해당이 되고,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과체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체중은 정상 범위이어도 두 번째, 예, 허리 둘레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90cm 이하, 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80cm 이하를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요. 체질량 지수와 허리의 비만, 허리 둘레를 같이 체크를 해서 이에 맞게 적절하게, 예, 다이어트를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기준이 있네요. 네, 저도 당장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박사님, 그런데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탈모가 왔다는 분도 저는 봤고요. 네, 정말 많은 부작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방금 이야기해 주신 탈모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영양분을 먹고 또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이 모발이 자라야 되는데, 예, 극단적으로 또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게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탈모라든지 또 손톱과 발톱이 잘 자라지 않는다든지, 예, 피부가 건조해진다든지, 예, 골다공증이라든지 만성 변비라든지 역류성 식도 질환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이제 면역력 약화 등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가 반드시 필요하겠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체질은 크게 이제 소음인 체질, 예, 태음인 체질, 소양인 체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음인 체질은 대체적으로 이제 손과 발은 얇은데, 예, 복부 비만, 예, 허리둘레가 많이 나가는 유형의, 예, 소유자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내가 먹는 음식물이, 예, 체내에 특히 이제 복부에 잘 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예, 음식을 먹고 남성분들의 경우에 뭐 술에다가 고기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다시 홀쭉해지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 배가 잘 들어가지 않죠.
예, 그런데 특히 이 소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손발은 얇으면서 복부 비만만 되는 유형의 소유자입니다. 배가 차고 장이 차서 이런 경우에는 배를 따뜻하게 해서 소변과 대변으로 음식물의 찌꺼기와 혈액의 찌꺼기가 잘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태음인 체질입니다. 태음인 체질은 내가 먹는 음식물에 비해서 나가는 양이 적은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친구들과 주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옆에 친구는 밥을 2그릇 먹어도 배가 안 나오고 살이 안 찌는데 나는 좀 신경 쓰는데도 한 끼만 좀 잘 먹으면 바로 축적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장의 기능이 좋기 때문에요. 항상 땀으로 유산소 운동을 해서 땀을 잘 배출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고, 대변을 원활하게 보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대변을 매일 안 봐도 2, 3일에 한 번을 보아도 보고 나면 몸이 가볍다,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음인의 이제 다이어트 체질 요법은 땀을 내는, 피부를 따뜻하게 해서 열어주는 발한 요법을 쓰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대변을 잘 나가게 만들어주는 치료법을 쓰면서, 이런 경우에 소유자들은 근력 운동보다 오히려 땀을 많이 나오게 하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함께 해서 이제 다이어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양인 체질인데, 이런 분들은 음식을 시원한 걸 잘 먹으면서 위장에서 열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고 나도 바로 배가 고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유형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이제 위장과 체내에 이제 열을 꺼주는 청열 요법을 쓰게 되고, 두 번째는 식사로서만 끝내고 간식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저녁에 식사를 적절하게 제어를 해주면서 위장관에 열을 꺼주고, 위장에 열이 있으면서 음식을 먹어도 배가 고프고 또 뭔가 헛헛한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위장에 열을 꺼주고 순환을 시켜주면서 위장관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조절하는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체질에 맞는 적정 강도의 운동을 하면서 저녁 소식으로 건강을 지키며 비만도 탈출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잠시 후에는요,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먼저 복통이나 잦은 설사를 일으키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복통이나 설사,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박사님, 염증성 장질환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을 말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잘못 먹었거나 또는 이제 균이나 바이러스가 침범을 했을 때는 어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염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증성 장 질환은 복통이나 설사 또는 대변으로 이제 피가 나오고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이 평생 동안 좀 더 병 증상이 심해졌다가 감소했다가 이 악화와 이제 호전의 기간을 반복하기 때문에 만성 염증성 장 질환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정상적인 염증이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염증성 장질환, 박사님, 도대체 이 장질환 왜 생기는 겁니까? 일단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전적 소인, 두 번째가 환경적 요인, 세 번째가 면역 요인,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내 미생물의 이제 요인, 다섯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와 이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전적 소인이 체질적 소인이 있는 것은 맞지만 유전적 질병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복통, 설사하면은 일반 분들, 저도 그렇고요. 장염부터 떠오른단 말이에요. 네, 이 염증성 장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궤양성 대장염인데요. 대장에만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크론병입니다. 이 병은 이제 입에서 항문에 이르는 소화관 전체에 염증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심해지면 이제 항문에 누공, 구멍이 생기는 염증성 장 질환으로 장에, 소장에도 나타나고 대장에도 나타나고 항문에도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베체트병입니다. 베체트병은 이제 전신의 염증성 질환인데 이 염증성 질환이 장까지 침범을 했을 때 이 장에 이제 만성 염증성 질환도 하나 추가되는 이제 베체트병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은요, 요즘 이 젊은 남성에게 많이 생기고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지방이 많은 육식이라든지 이제 유제품 또 알코올의 이제 섭취가 많아지면서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요즘 젊은 남성분들의 경우에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보는 경우가 많고 운동량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흡연을 하고 앉아서 움직임이 적고 앉아서 사물을 보면서 복부에 비만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요즘 현대인의 생활은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이 염증의 강도가 높아지고 또 증가 인원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알코올과 커피 섭취, 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있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만성 염증성 장질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박사님, 그렇다면 이 약을 잘 복용한다면 완치가 가능합니까? 일단 이거 이제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간혹 이 병 자체는 호전되었다가 악화되었다, 이 증상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치료하고 치료받는 동안에 증상이 호전되면 약을 끊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 재발성 장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꾸준히 당뇨처럼 관리라는 개념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증상이 뭐가 나타나는 게 없다, 복통이 있다, 대변으로 피가 나온다, 살이 빠진다, 이런 증상이 없어도 결국은 장내에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염증 소견이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의 증상에 의해서 약을 임의적으로 끊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관리를 평생 동안 해간다는 이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박사님, 이 설사를 유발해서 독소를 빼내면 염증성 장질환이 좀 이제 치료된다고 하는 설사요법, 이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 과거 한동안 이제 설사가 몸속에 있는 염증뿐만이 아니라 독소를 빼준다고 해서 이제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염증성 오히려 장질환은 염증이 생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설사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설사요법은 체질과 증상에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가 일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의 상황을 보아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설사요법을 너무 오래 사용하면 안 되고 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이 요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염증성 장 질환은요, 만성 재발성 질환이라는 점 때문에 완치보다는 증상 조절을 하는 치료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한방에서는 염증성 장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네, 박사님? 일단 이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이제 기준에 의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체질적인 요인입니다. 예, 그래서 선천적으로 장이 차고 예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도 뭔가 불편한 전화를 받거나 불편한 것을 보았을 때 바로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상관이 없이 무덤덤하게 식사를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장은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장을 따뜻하고 그 예민한 것을 적절히 이제 조절하는 치료를 사용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이제 취약한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대변으로 피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만성 염증성 이제 장질환으로 진단을 받는데, 원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힘이 들 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소장 부분과 대장에서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심소장의 표리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마음을 맑게 해주고 심장을 보호해주고 장을 따뜻하게 이제 순환시키는 치료법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그냥 내가 음식을 잘 못 먹었거나 또는 잘 먹었는데도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를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설사는 이제 소장에서 더 많이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에서 수분 흡수도 하지만 소장에서의 수분 흡수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요, 이때 설사는 꼭 소장과 대장을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변비는 장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대변을 시원하게 잘 보는지, 남아있는 느낌이 없는지, 복부 비만이 있는지 꼭 같이 상황을 살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하면 소화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도, 조금만 음식을 잘못 먹어도, 또는 음식을 조금만 과하게 먹어도 좀 기운이 없어도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소화를 잘 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장의 염증을 관리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염증성 장질환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 박사님, 이 일상에서의 관리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염증성 장 질환이기 때문에 심해지면 궤양이 되면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금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연은 우리 호흡기에 더 영향이 크게 되는데요. 이 폐와 대장은 동의보감에서 표리 관계가 되기 때문에 폐가 나빠지면 악영향이 가면 대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장은 약간 따뜻하게 하고 소장은 약간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차고 더운 것을 적절히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체질에 맞게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의학의 경전인 내경에서 보면 위는 약간 시원한 것을 좋아하고 장은 약간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차거나 너무 뜨겁지 않게 자신의 기호에 맞게 한과 열을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 장은 우리 몸의 운동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자신의 체질에 맞게 적절히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일상에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 섭취,
염증성 장 질환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 섭취가 궁금하시다면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아픈 곳이 있거나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하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언제나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자,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네, 잘 들리시죠? 예, 네, 먼저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본인의 건강 상담 받으실 건가요? 예. 아, 그렇다면 네,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몸무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 77세 예. 되시고요. 네, 그러면 키는 어떻게 되시나요? 65, 아, 165 정도? 네. 네. 그리고 몸무게 혹시 아십니까? 68 정도는. 아, 68kg 정도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77세시고요. 165에 68kg 맞으시죠? 예. 자, 그러면 우리 박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아버님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작년에 예, 내가 거기서 약 처방 받아가지고 약 먹은 사람이래요. 예,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무슨 차 복용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저건 한 거 있는데 머리가 아프고 예, 저 얼굴이 열이 많이 나고 벌개지고 그래가지고 예. 약을 처방 받아가지고 먹어서 많이 좀 덜해졌어요. 예, 그 한방차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불러줘 보세요. 갈근, 예, 승마, 예, 백지, 예, 구감초, 예, 창출, 예, 진피 예. 그렇게 처방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오늘 불편한 증상 말씀해 주세요. 그 머리가 아직까지 조금 덜난 상태고, 예, 지금 두통이 계속 있으세요? 조금 많이 덜해졌는데 예. 아직까지는 좀 덜 났다고요. 예. 그 다음에 네. 얼굴에 열이 나는 증상은요? 그건 많이 덜해졌어요. 예. 지금요?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아, 참을. 지금 낮잠도 거의 안 주무세요? 낮잠 전혀 안 자요. 예. 지금 현재 복용하시는 양약,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있으세요? 혈압 당뇨약을 먹고 있어요. 예. 이 양약은 이 두 가지 약만 복용하시고요. 전립선 약 먹고 있어요. 전립선약. 예. 어르신 그러면 현재 소변은 그 저녁 때 계시다가 소변 몇 번이나 보십니까? 약을 이틀에 한 번씩 먹는데, 네. 2일에 한 번씩 먹는데, 그거 뭐 자주는 안 봐요. 네. 소변은 가서 보면 바로 나오십니까? 네, 잘 나와요. 예, 보고 나면 시원하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대변도 매일 잘 보십니까? 예, 예. 잘 봐요.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도 잘 돼요. 아, 소화도 잘 되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식사는 하루에 3끼 하십니까? 새끼하고
농촌에 있으니 예, 일하다가 예. 뭐 간식을 조금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체중은 작년보다 어떠세요?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약재에다가 예, 예, 지금 이제 잠이 잘 안 오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약재에다가 산조인을 넣으세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이 약재를 전에 끓인 대로 해서 하루에 2번씩 드세요. 그거 드시고 다시 한 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아버님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해드린 이 건강 상담은요,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77세의 아버님 사연이었는데요. 네, 상담이었죠. 두통과 얼굴 붉어짐으로 미리 좀 처방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두통이 약간 남아있고 또 수면 장애가 좀 온 것 같다. 이렇게 건강 상담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갈근, 승마, 백지, 구감초, 창출, 진피를 이용한 한방차에 산조인초흙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약재를 추가를 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이제 어르신께서 얼굴 쪽으로 이제 열이 올라오니까 두피 쪽에 이제 모세혈관 쪽에 이제 충혈이 되고 열감이 있으면서 이제 두통이 같이 오시는 건데, 현재 이제 이 한방차를 드시고 열감도 꺼지고 두통도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이제 잠이 밤에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시다가 보면 처음에는 제일 아픈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개선이 되면 이제 다른 증상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이 약재를 먹고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약에다가 산조인을, 생산조인이 있고 산조인을 볶는데 약간 산조인이 갈색인데 검은 색깔이 날 정도로 볶아가지고 5g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전과 같이 다리는 방법으로 해서 드시면 되고, 이 산조인초는 일반적으로 요즘 뭐 건강 코너라든지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 방송하실 때 또 컬럼에서 이야기할 때 잠이 잘 안 올 때 이 산조인을 볶아서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 열감이 더 꺼져야 밤에 잠을 더 잘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에 있어서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체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에 열이 조금 저녁 때에 맞게 적절히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체내의 열감을 꺼주면서 그 뇌신경을 안정화시키면서 혈액을 식혀주는 이 산조인차를 추가해서 드시면 열감이 더 꺼지고 두통이 줄어들면서 수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의 불면증과 수면 장애, 두통 싹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전화 상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 순서가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식용버섯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맛과 영양이 풍부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식재료죠. 표고버섯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동의보감에서 표고버섯, 네, 어떤 식재료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예, 동의보감에서는 마고라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질은 평하면서 맛은 달고 독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정신을 기쁘게 하고 우리 기분을 즐겁게 하고 입맛을 돋구고 또 평소에 이제 구토와 설사가 있으면 이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고 특히 맛이 아주 향기롭고 좋은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마고. 네. 그래서 이제 표고버섯을 먹으면 마구마구 먹고 싶군요. 네네. 맛 좋은 음식이자 약인 이 네. 표고버섯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표고버섯에 특히 이제 베타글루칸이 들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면역력을 높여 각종 이제 감기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또 하나 이제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표고버섯인데요. 박사님, 심혈관 질환에 좋은 성분도 포함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이 표고버섯의 엘리타데닌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또 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요. 고혈압이라든지 심근, 경색 또는 동맥경화, 뇌졸중과 같은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네.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네. 아, 그 말씀이시죠. 자, 근데 이 항암 성분을 또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항암 성분인 레시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암세포의 이제 증식을 막아주고 또 하나는 이제 혈액순환 개선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음식 중에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음식이 많지가 않다고 하는데 이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표고버섯은 사실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말려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린 표고버섯은 말리는 과정에서 바이타민 D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칼슘 흡수를 높이기 때문에요. 뼈 건강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D가 많아지는 원인은 표고버섯에 함유되어 있는 에어고스테롤 성분이 자외선을 쬐면서 이제 비타민 D로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표고버섯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염려된다면 정말 많이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섭취에 주의해야 할 체질도 있을까요? 네, 일단 이 표고버섯은 성질이 평하기 때문에요.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섭취해도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이 표고버섯을 생으로 먹는 경우에 복통이라든지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혈중의 요산 수치가 높은 통풍 환자는 주치의와 이제 상담 후에 먹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고버섯 가장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비타민 D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뼈가 약하거나 성장기 아이, 골다공증 환자 또는 연세가 높은 고연령의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말린 표고버섯을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항암 성분은 물에 쉽게 녹기 때문에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거나 장시간 삶지 않도록 해서 바로 섭취하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 밥상. 오늘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이자 약인 표고버섯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표고버섯으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건강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너무 고우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본인 상담을 하실 건가요? 예, 남편하고 저하고, 예. 남편분과 우리 예. 어머님 함께. 예, 네, 그렇다면은 상담에 앞서서 네, 예. 상담 받으실 분들이죠. 이제 두 분이시죠. 네, 연세와 키, 몸무게를 여쭤볼 텐데 먼저 어머니부터. 네, 연세가 예. 어떻게 되시죠? 저는 68세고, 네, 네. 몸무게는 네. 86kg 일에 나갔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부터는 38, 39 일에 나가요. 자, 그러면은 네, 키는 어떻게 되시나요? 키는 156 나갔는데, 네. 요새는 154로, 예, 나가는 거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남편분께서는요.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예, 72세고, 네. 이게, 몸무게는, 네. 키가 166에서 7. 네. 예, 그리고 몸무게는 70kg 정도 나가고. 70kg 나가다. 정도요. 네,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 4살 차이시네요. 그죠? 궁합이 가장 좋다는. 네. 자, 이제 건강 고민이 있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또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저는 네. 이게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좀 갑자기 이렇게 좀 오랫동안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 예,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리 TV나 이리 집중하기도 기다리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 예. 자꾸 이래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서성거리게 되고 예. 또 아침에 밤보다는 아침에 해가 밝아지면은 막 가슴에 이렇게 이렇게 솟구치는 게 화 같은 게 이래가지고 좀 누워 있고 싶어도 좀 못 누워 있고 예. 네. 예. 그리고 밥도 잘 못 먹고 예. 변비도 오후 되면은 아침에 봤는데 아침에 좀 보고 나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엎어질 것 같아요. 걷기도 힘들고 이제 오후 되면은 또 요새 또 변비가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못 보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이 증상 때문에 병원에서 혹시 진찰 받으신 적 있으세요? 병원에 저게 신경과 가면은 네. 정신과나 이런 데 가면은 예. 제가 약을 못 먹으니까 예. 약을 주기가 어렵던가 봐요. 저하고 통화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때 한방차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예, 그거 한번 불러줘 보세요. 저게 황기백줄, 연자육, 또 이게 감초하고 대추든가 예. 생강이든가 그랬어요.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좀 어려워졌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이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거 아무래도 금전 문제로, 예. 예, 이게 언제쯤 일어난 겁니까? 한 3년쯤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예.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이 다시 원래 또 다시 또 어려워지고 이래가지고. 네. 예,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계속 이제 오게 되고 이제 또 그게
경제적으로 더 문제가 생기면 지금같이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그러면서 뭐 내가 돈을 쓴 게 아니고 그런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제 분노도 오고 또 분노도 오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욕이라든지 이제 불편한 소리를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속으로도 하고 이제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제대로 잘 못 하시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교감신경이 항진화되어 있어서 부교감신경이 안정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때 이 약 드실 때 복용하기는 어땠었습니까? 선생님이 감초를 2g만 넣으라 해가 2g, 2g 넣고 이래 크게 부담은 없는데 제가 감초를 많이 이렇게 적당하게 똑같은 양으로 하면은 막 이렇게 물리는 거 있죠. 네네. 원래 좀 달달한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사탕이나 이런 걸 하나를 다 못 먹어요. 예.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예, 네. 좀 단 거를 뭐 그렇게 그냥 사탕 조금 먹으면 그 다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어머님들 중에 요리할 때도 설탕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여기서 감초를 조금만 넣으세요. 네. 예, 뭐 한 1g 정도만 넣으시고 지금 그쪽으로 이제 화가 올라오시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 적어보세요. 황기, 백출, 연자육. 연자육 예, 황기, 백출, 연자육까지 4g이요. 4g. 예. 예, 그 다음에 구감초를 1g 감초 말고 구감초를 1g만 넣으세요. 부감초는 어떤 건가요? 구감초는 감초를 볶은 거예요. 예, 그러면 단맛이 좀 줄게 되거든요. 네. 예, 거기에다가 이제 대추 1개 넣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향부자. 예. 예, 향부자 볶은 것, 향부자 초, 예, 4g. 4g. 네. 그 다음에 복신 4g. 옥진 4g. 예, 그렇게 해서 물을 2000cc 넣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100cc 나오게 종이컵 한 3분의 2잔이나 뭐 조금 더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해서 지금 아마 음식이 잘 안 넘어가실 거예요. 음식 생각도 없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예. 선생님 우유에 말아 먹는데 그래가 김치 국물하고 억지로 들이키가지고 연명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 크시니까 몸 자체가 아까 그냥 우유에 이제 밥을 말아 드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김치 국물하고 먹을 때는 좀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우선 드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우유하고 밥을 말아서 바로 삼키지 마시고 입에서 머금었다가 삼키시면 됩니다. 네. 네네. 그렇게 하시고 이 차 요법을 이제 그 100cc 정도 하면 이걸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 아침하고 12시 사이에 아무 때나 조금 해서 조금씩 드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이렇게 그 100cc 정도 만들어서 한 모금씩 그렇게 조금씩 드세요. 네네. 네네. 위장 기능이 부교감신경이 저하되어 있고 이제 우라로 인해서 위장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모금씩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있다가 다시 전화 주시고요. 남편분 불편한 증상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게 잠깐만 남편 좀 바꿔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왼쪽 골목에 예. 몇 년 전에 이거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아, 왼쪽 발목을 수술을 했는데 무슨 병으로 수술했습니까? 발목 부러져가지고 수술했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무릎팍 밑으로 양 다리가 예. 탁탁 쏘면서 지리하고 솜이 계속 걸어다가 아침에 예. 일나가 조금 걸으면은 괜찮고 네. 밤에 잘 적에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게. 오히려 낮에 움직일 때는 괜찮고 밤에 더 아프시다는 거죠? 예, 예. 네네. 그리고 약간 날만 채워도 네. 굉장히 이게 통증이 심합니다.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예. 혹시 머리 앞두통이 자주 오고요. 예, 앞두통. 예. 예. 그리고 속도 조금 미싱거리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무슨 일 따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일은 뭐 한 번씩 이렇게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체중이 70kg 정도인데 그 예. 1년 전보다 체중은 어떻습니까? 변화는? 체중은 한 4kg 줄었습니다. 네. 소화는 지금 평상시 어떠세요? 뭐든 간에 먹기는 잘 먹는데 예. 식후에 조금 메스껍습니다. 예. 대변은 잘 보십니까? 예, 예. 네. 지금 현재 뭐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경우에는 이제 하나는 그 허리 쪽에서 문제가 돼서 이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올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지금 이제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예, 다리 자체가 추워지면서 예, 혈관이 위축되면서 피순환이 잘 안 되어서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혹시 병원에서 여기에 대한 그 증상에 대한 진료는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리 잃은 지는 지금 한 5개월, 네.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고요. 예, 만약에 이제 허리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쪽을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한방차를 드시면 됩니다. 이때 예.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창출. 창출, 예, 창출 6g. 예, 예, 진피 4g. 진피 4g, 예, 도인 4g. 도인 4g, 예, 백계자 4g. 계자 4g.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예,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번 드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꼭 병원 진료는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한방차 드시고 예,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함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요,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불안정한 마음에 도움이 되는 환기, 백출, 연자유, 구감초, 대추, 향부자, 복신을 이용한 한방차를 우리 어머님께 처방을 해주셨죠, 박사님. 네. 네,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여기 어머님은 원인이 이제 경제적 손실, 예, 그래서 자기가 돈을 지금 쓴 게 아니고, 예, 빌려주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이제 한방에서는 탈영 실정, 예, 실정이라는 병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돈을 쓴 게 아니고, 손실을 입으면서 정신적인 예, 손상에 의해서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우라병과 우울증과 위장 기능에 이제 저하증이 나타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체중이 많이 빠지고 또 양약을 먹게 되면 또 잘 안 맞는 체질이라 전화를 주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기백출은 식사를 잘 못하고 비위를 이제 보호해주면서 연자육은 심장을 보호해주고
구감초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쓰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오미로 이렇게 문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약을 먹을 때도 똑같습니다. 한약이 다 쓴 게 아니라 어떤 한약은 감초의 성분이나 다른 연자육이라든지 원육이라든지 이런 약들의 성질의 맛이 조금 단맛이 느껴지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맛이 조금 먹으면 물린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단 게 잘 안 받는 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우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초를 구감초로 바꿨고, 예, 금전적인 손상에 의해서 향부자와 복신으로 심장의 화를 꺼주면서 부교감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한방차를 불러드린 경우이고, 예, 그 다음에 위장이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맨밥이 잘 안 넘어가니까 우유에 밥을 말아 먹어서 김치 국물로 해서 얼큰한 거가 들어가야 좀 소화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방차를 드실 때도 한 번에 다 드시는 게 아니라 한 모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조금 이렇게 복용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편분께서는요, 이 발목 골절 수술 후에 이 다리 통증,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울렁임, 속 울렁임도 있고 두통까지 있다고 하셨어요. 네, 여기에 대한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게 이제 창출, 진피, 도인, 네, 또 백계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다리가 통증이 오는데 수술을 했다면 골절이 돼서 수술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밤에보다는 낮에 통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낮에는 오히려 움직이니까 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뼈보다는 약해져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어르신께서는 오히려 낮에 움직일 때는 괜찮고 밤에 통증이 더 심하다는 것은 한방에서 보는 어열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밤에 가만히 있을 때는 피가 잘 안 돌기 때문에 피를 잘 돌게 하는 이제 도인과 이제 백계자로 통증을 개선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출과 진피로 예, 위장관과 미식거림을 잡는 예,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예, 저리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쪽에서 질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허리 쪽에서 진단이 오는 경우에는 이 한방차는 안 드셔도 되고 먼저 허리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고, 허리에 검진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의 한방차 처방과 함께 우리 어머님, 아버님, 네, 건강 빨리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최진용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입니까? 예, 좌변기에 오래 앉아 있지 말자입니다. 예, 배변 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질의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좌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또 요즘은 우리가 화장실에 갈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다가 보면 20분, 30분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오랫동안 좌변기에 앉아 있게 되면 항문 쪽에 혈관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우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치질이라든지 조금 더 이제 심해지면 대변을 보면서 힘을 줄 때 피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변기에 앉은 지 5분 이상이 지났는데 배변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다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좌변기에 앉아서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네, 여러분 좌변기에 오래 앉아 있지 않고 좌욕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하는 등 생활 속의 노력으로 치질과 같은 항문 질환을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